네, 그동안 전화로만 뵀었던 우리 김태형 소장님을 오늘부터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자,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이신 김태형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모처럼 오랜만에 이렇게 스튜디오에 모십니다. 네. 아침에 좀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예. 피곤이 얼굴에 쩔어 계시는데. 제가 야간형이라서, 아이고. 야행성이라서. 사실 야행성일 수밖에 없어요. 밤에 또 책 읽기가 얼마나 학자 되기 좋습니까? 전부터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 사실 그동안 전화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지혜를 주셨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윤석열 타도가 이제 코앞인 것 같은데 네. 지난번에 녹취 네. 앞서 노래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명태균과 윤석열의 대화 녹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윤석열 육성이 공개됐다. 네. 이것이 국민들에게 주는 상당한 충격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자료 공개에서 문서라든가 뭐 사실 이런 것보다 생생한 육성 같은 게 네. 훨씬 더 심리적으로 충격을 많이 그렇죠. 사실은 이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윤석열, 김건희 이 관련한 그 공천 개입 스캔들 관련해서 야, 한 방이 없잖아. 한 방이. 네. 맨날 그 전원만 나오고 말이야. 그렇죠. 그거 어떻게 믿어? 이랬거든요. 네, 네. 오늘 드디어 이제 맞습니다. 본인이 등판했어요. 네. 예. 뭐 그건 뭐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윤석열 특유의 억양과 화법 드러났기 때문에 부인을 아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 말 많대.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것이 거의 뭐 스모킹건처럼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미 그거는 그 여권의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말을 굉장히 가려했던 한동훈이도 그렇죠. 직격탄을 날렸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또 어젯밤에 윤석열이 모레 기자회견한다고 또 밝혔는데 자, 지금 여권은 어떤 심리 상태일까요? 여권 지금 입장은 뭐 예. 아주 멘붕 상태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멘붕 됩니다. 상태. 예. 지금 윤석열이 사실 그동안 총선 이후에 고압적 자세를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한 방에 뒤집어 엎을 수 있다. 네. 내가 이 판을 예. 뭐 전쟁과 계엄이겠죠. 예. 그래서 B라도 보냈는데 총을 안 쏘고 확성기를 틀었는데도 예. 미사일을 안 쏘고 예. 무인기를 보냈는데도 공격을 안 하는 예. 이게 사실은 윤석열 입장에서 굉장히 뼈아픈 아쉬운 대목일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인데 예.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 정도 도발을 했으면 당연히 전쟁이 터져야 되는데 왜 안 터지냐는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파병설을 꺼내서 전국을 좀 반전시켜 보려고 시도하는데 이때 네. 딱 터진 거예요. 아. 윤석열 입장에서 재수 더럽게 없는 거죠. 뭐 하나도 뭐 제대로 된 뭐 상황 변화가 없고요. 그렇죠. 사실 박근혜도 예전에 8년 전에 보면은 그 개헌 카드를 꺼냈어요. 네. 한참 그 국정농단 논란이 있었을 때. 근데 이제 그 국회 시정연설 때 그런 말을 했는데 네. 그날 밤에 JTBC 뉴스를 통해 태블릿 PC 그게 그 세상 앞에 그 그렇죠. 모습을 드러내면서 박근혜는 그때부터 빠른 속도로 그 무너졌죠. 그렇죠. 예. 지금이 그런 그 상황이랑 약간 비슷하다. 네. 그래서 윤석열이 이 전국을 반전시킬 만한 카드가 없다. 더 이상. 네. 그렇기 때문에 여권 입장에서는 네. 이제 윤석열한테 줄 설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야, 이제 안 되겠다. 예. 이거 큰일 나겠다. 다 예. 도망치자. 예. 이런 분위기가 지금 여권을 지배하고 있을 것이다. 도망치자. 끝났다 여기는. 손절하자 빨리. 여기서 무슨 카드를 내놓는다 한들 그렇죠. 뭐 상황 변화는 없을 것이다. 네, 그리고 앞으로 더한 녹취록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민주당이 쥐고 안 풀어요 지금. 동영상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앞으로 상황이 계속 더 악화될 게 분명하기 때문에 네네. 이 시점에서 윤석열 버리지 않으면 네. 우리 보수는 끝나겠다 하는 위기감이 거의 모두에게 퍼져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레 있을 네. 윤석열의 기자회견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 진짜 잘못했습니다. 아내를 수사받게 하겠습니다. 그 검찰은 특검을 도입해서 명태균 게이트도 탈탈 다 털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야당이 추천하는 대로 받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답인데. 네. 예. 우리의 기대는 그럴 수 있는데. 만시지탄의 그 정답인데 네. 그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된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윤석열이 그거를 받아들여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네. 물러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의 권력 그 레임더 이걸 막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은 사실 이제 뭐 아님 도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봐도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다가 네. 무너질 때 한 방에 무너진 사람이라고 봐야 네. 되거든요. 예. 그럼 지금이 그런 정도의 시점이냐라고 예. 해서 윤석열은 주관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김건희나.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설픈 변명을 또 늘어놓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거는 뭐 차라리 안 하는 이만 못하는 맞습니다. 것일 텐데. 안 하는 것보다 못하죠. 오히려 불을 지르겠죠. 제가 또 이제 파악하기는 용산 정보통 말에 따르면은 이재명 유죄에 지금 목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 봐야 대법원 판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그렇죠. 1심에서 그렇게 판단 나올 리가 없겠지만은 나오더라도. 뭐 그렇게 나오더라도 이거는 3심까지 가려면은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그럼요. 그 자체로 바로 뭐 감옥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타격은 입힐 수는 있어도 글쎄요. 그 게다가 지금 민주당 쪽의 해명 논리를 보면은 이건 도저히 유죄가 나올 수가 없는 상식적으로 법리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유죄가 나오면 민심에 더 불을 끼얹어요. 이거 위험한 짓이죠, 사실은. 그 판사들도 아마 그런 민심을 그 주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이제 정상적인 판사라면 주목해야죠. 게다가 지금 사실 이렇게 무리하게 법리와 정의를 거슬러서 이재명 유죄 판결을 때린다. 네. 그러면은 결국엔 윤석열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그렇죠. 오명을 쓰게 될 텐데 맞습니다. 그때는 또 어떻게 감당하려고? 네, 지금 흐름이 야당이 몰락하고 윤석열이 인기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유죄가 나오면 그건 좀 이해가 돼요. 묻혀갈 수 있어요. 예. 흐름에서. 예. 근데 지금 윤석열이 쫓겨나냐 마냐 하는 시점인데 여기서 유죄를 때리면 이거는 뭐 예전에 좀 세게 비유하자면 김대중 전 대통령한테 내란죄로 사형 선고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럼 오히려 민심을 자극하고 폭발시켜서 반윤석열 투쟁을 폭발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네. 그래서 뭐 판사가 그런 구국의 입장에서 유죄를 때릴지는 봐야 되겠지만 네. 뭐 사실 상식이 있으면 지금쯤에는 무죄 선고하고 끝내야죠.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래요. 무죄 선고로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만약에 그렇게 자기들이 오매불망 기대했던 그 네. 결과와 반하게 이재명 무죄 나오게 된다면은 그 다음 수순은 뭐라고 보세요? 진짜 지금 윤석열이 원래는 예. 무인기를 통해서 전쟁을 획책하려고 했다가 네. 이제 캠벨이 왔다 가면서 미 네. 국무부 장관인가 캠벨이 와서 예. 긴급하게 방안을 내서 북도발하지 마라. 네. 뭐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한 것 같단 여기서 말이죠.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마라. 그렇죠. 예. 무인기 또 보내면 가만 안 두겠다. 예. 뭐 이런 정도를 얘기하면서 그때 주문한 게 예. 그 대신 예. 우리가 너 보호해 줄 테니까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고 파병 좀 해라. 네. 이래 얘기하고 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캠벨이 왔다 가면 바로 다음 날부터 국정원이 터뜨리거든요. 이 파병 문제를. 네. 그래서 윤석열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기는 좀 어려워졌기 때문에 예. 우크라이나전을 활용해서 한반도 전쟁 위기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쪽의 시도를 마지막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번에 한기호하고 그 신원식 간에 문자가 공개된 것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기도를 좀 할 수는 있습니다. 야, 참 하여튼 지금 이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제 김건희의 장단에 춤을 췄다가 이 꼬라지를 맞은 거 아니에요? 사실 이번 노출에서 예. 제일 충격적인 것은 뭐 예. 윤석열이 그 공천 개입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당연한 게 밝혀진 거고요. 예. 진짜 충격적인 것은 네. 김건희와 윤석열 관계가 예. 드러났다는 거. 아, 종속적 관계. 예. 윤석열이 김건희에게 종속된 관계. 그렇죠. 그게 예. 명태균의 발언을 통해서 확인됐다는 게 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대통령 자격이 있냐 너? 내가 시킨 일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런 얘기를 국민들이 들으면서 그간의 이제 의혹들. 김건희가 사실상의 대통령 아니냐. 윤석열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니냐.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윤석열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확인된 거거든요. 예. 그것이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도 저는 굉장할 거라고 봅니다. 네. 뭐 불쌍하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윤석열. 네. 아, 저게 마누라한테 꽉 잡혀서 노예처럼 사는구나. 지금 제가 용산 정보통으로부터 들은 얘기고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알 수가 없죠. 제가 본 게 아니니까. 네. 근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우리 소장님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건희가 잘 때 예. 윤석열이 옆으로 가서 자기 손으로 김건희 코 밑에 대고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알아봤다고 합니다. 누가요? 김건희가 윤석열을요? 윤석열이 김건희 불안하구나. 요즘 김건희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상태가 안 좋고 대단히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예. 이런 와중에 윤석열은 노심초사. 그래서 손가락으로 김건희 코 밑에 이제 손을 대고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이거를 이제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런 정보가 나옵니까? 아예 저기 용산에서는 정보라고 합니다. 제가 뭐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예. 뭐 근데 어쨌든 김건희가 힘들어한다라는 말을
한동훈 만났을 때 했잖아요. 그렇죠. 뭐 밥도 안 먹고 뭐 누워만 네. 있는다 뭐 그런 얘기. 누가 물어봤습니까? 그리고 뭐 우리가 관심 없어요. 네. 김건희 힘들어하든 말든. 예. 근데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윤석열이 그만큼 신경을 쓴다는 얘기예요. 김건희의 상태에 대해서. 네네네. 그리고 김건희가 별로 신기가 안 좋다는 것을 드러낸 말이죠. 예. 근데 이걸 보면요. 네. 윤석열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윤석열이 김건희에 대한 의존도가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 그러니까 김건희를 상실했을 때 또는 뭐 김건희에게 버림받았을 때 윤석열은 거의 정신적으로 멘붕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아. 그러니까 이게 20년 넘게 가스라이팅을 한 관계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죠. 네, 가스라이팅을 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결과가 예. 자기 불신이에요. 자기를 못 믿게 돼요. 자기의 판단력, 예. 심지어는 자기의 뭐 경험까지 의심하게 되거든요. 예예. 그리고 자존감, 자신감 이런 건 바닥을 치게 됩니다. 네네네. 이렇게 되면 전적으로 누군가에 의존하게 돼요. 그 예. 가스라이팅 예. 가해자한테. 예예예. 이 상태에서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자기가 이제 떠받들었고 숭앙했던 그 대상이. 만약 전적으로 의존했던 네. 일거수일투족으로 나 오늘 뭐 먹을까 이런 것까지 지시를 받아서 움직였는데 그게 딱 사라진 거예요. 네. 그러면 어린 그 명태균 표현으로는 네. 권총을 든 5살짜리 오빠잖아요. 예. 그러네. 조합해 보면 예, 김건희한테 오빠니까 예. 이 오빠가 자기 보호자를 잃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거의 정신이 나갈 수도 있어요. 예. 윤석열 이때쯤 되면. 예. 그래서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김건희의 어떤 심기 네. 이게 윤석열한테는 제일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장님 그동안 해오신 말씀을 들어보면은 김건희는 언제든 버릴 수 있죠. 윤석열을 버릴 수 있다. 네. 예. 뭐 심지어는 그 미투를 네, 팔아버려서 팔고 버릴 수도 있죠. 나는 윤석열한테 당했어요. 네.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죠. 예. 아니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자신을 똑같아요. 똑같아요. 김건희가 뭐 숨을 안 쉬게 되거나 예. 버리거나 같습니다. 결과는. 윤석열은 혼자 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신적 파탄이 오겠죠. 정치적 파탄. 그게 국정에 미치는 여파는 어떨까요? 뭐 우리로서 나쁠 게 없어요. 그러면 다 때려칠 수도 있어요. 아 진짜 저는 윤석열이 대통령을 하고 싶었던 사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런 말을 했었어요. 뭐 김치찌개랑 계란말이나 먹고 예. 술이나 먹고 노는 걸 좋아하지. 예. 뭐 대통령까지 꼭 해야 할 생각은 없었던 사람이에요. 예. 겁도 많았어요. 예. 그래서 검찰총장까지는 치고 올라갔는데 익숙한 조직이니까. 네. 그 다음 단계 예. 검찰을 벗어나서 정치 입문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주저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때 미국이 FBI 국장도 왔다 가고 뭐 홍석현이도 들러붙고 네. 명태균이 뒤에서 받쳐주고 하면서 겨우 대통령이 된 거고 결정적으로 대통령이 됐던 이유는 김건희가 하라고 지시해서거든요. 네. 야, 너 대통령 해. 네. 그래서 된 거기 때문에 예. 김건희한테 버림받고 예. 김건희가 사라지면 대통령직에 연연해야 할 이유가 사라져요. 사실상. 예. 그럼 윤석열은 이제 다 버릴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만둘랜다. 음. 그래서 퇴진할 수도 있어요. 야, 자진해서. 사실 그 김건희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고 결국 그 김건희에 의해서 대통령을 그만둘 수도 있고 그런 그렇습니다. 거네요. 한마디로. 네. 야, 그럼 김건희를 설득해야 합니까 우리가? 야야야. 네, 너 저기 사법 처리 안 당하게 해줄 테니까 야 버려라. 성렬이 좀 설득해서 네. 저기 아니 혹은 뭐 버려서 성렬이가 대통령 그만두게 하라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김건희가 이 자잘한 거는 판단 능력이 우수할지 몰라도 네. 이 큰 정세를 읽거나 전국을 이렇게 판단하는 능력이 우수한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말할 것도 없죠. 그는 네, 사실. 살아온 배경 자체를 봐도 예. 그러기 때문에 예. 지금 윤석열한테 땡깡을 부릴 수도 있거든요. 야, 너 이 상황 뒤집을 수 있다며. 나 사진 찍을 수 있게 해준다 그랬잖아. 네. 근데 지금 뭐야 이게 이러면서 지금 불편해하는 지금 거죠. 갈구고 있을 것이다.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 윤석열은 김건희한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해야 된다. 이런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을 가능성이 그 있죠. 11월 7일 기자회견도 뭐 하고 있어? 한동훈이가 이렇게 도발했는데 말이야. 네. 뭐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뭐 수 이렇게 있는 거죠. 야단을 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밤늦게 발표를 한 거죠. 네. 11월 7일에 네. 기자회견한다. 뭐 내용도 별거 없겠네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한동훈은 어떻게 나올까요? 분명히 11월 7일에 뭐 이렇다 할 뭐 내용도 없이 그냥 기자회견이 뭐 빌공짜 기자회견이 될 텐데. 한동훈은 그야말로 지금 무임승차, 네. 숟가락기 네. 신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그동안 네. 쭉 그 인생이 그래 왔어요, 항상.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장서서 윤석열을 타격하고 네. 상황을 이끌어가는 뭐 이런 전국을 주도하는 모습은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분위기 봐서 네. 윤석열 요새 때려대네. 나도 돌 한 더 던질까? 가장 뒤에서 늦게. 늦게. 그것도 아주 약한 돌로. 네. 다른 사람들 바위 던지는데 네. 조그만 콩알 만한 돌 던지는. 네. 그야말로 무임승차 숟가락기의 이제 달인인데요. 네. 지금 그 정도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무임승차 할 때가 됐다. 네. 숟가락 얹어야 되겠다. 예. 나도 가세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까지 온 것 같아요. 네. 제가 예전에도 한동훈은 겁이 너무 많아서 네. 앞장서진 못하고 절대 윤석열을 맞설기 어렵고 분위기가 조성되고 뒷배가 단단하게 받쳐주면 네. 그때나 조금 싸울까 말까 하다 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 정도는 된 거죠. 예. 분위기가 좋고 예. 지지율 10%대로 떨어졌고 네. 뭐 조중동도 윤석열을 치고 있고 이제 나도 살짝 나서도 되겠네. 저는 사실 이 상황이 올 거라고 예견을 했는데 이 상황이 오면 한동훈은 정말 조중동을 이끌면서 앞장서서 싸울 것이라고 사실 예측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분위기가 다 자기를 위해서 조성된 듯한 그런 분위기인데 지금 그냥 가장 네, 뒤에서 그냥 사과나 하세요. 야진하고 말이죠. 그러고 많은 지금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예. 대선 주자급이 제가 아니라고 보는 게 그거예요. 네. 그리고 대권에 도전해도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는 게 바로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국민들한테 이미 이미지가 박혀 있어요. 네. 얘는 뒤에서 쫓아가면서 씨부렁대는 놈이지 네. 앞에서 이렇게 뚫고 나가는 인간이 아니다. 네. 여기에 대한 이미지가 박혀 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이미 끝난 겁니다, 사실. 이 친구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과 함께 몰락하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어요. 조중동도 제가 볼 때는 한동훈에 대한 기대를 접은 것 같아요. 요즘에 그동안 너무 밀었는데 아무리 밀어도 이게 뜨질 않아요, 이놈이. 예. 그래가지고 야 한동훈 쟤는 함량 미달이구나. 제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버릴 수는 없는데 네. 대권 주자로서는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극우 세력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장님 보시기에 조중동 등 이른바 네. 우리 사회 기득권 재벌들은 그렇다고 이재명을 지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보수의 차기 주자로 누구를 주목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인물을 하나 딱 찍어서 지금 밀어주기보다는 네. 보수 대연합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보수 대연합. 사실 반 이재명 연합. 그렇죠. 네. 사실 이제 그렇게 되겠죠. 예. 지금 보수가 한국 사회에서 군사 독재 이런 걸 일단 빼고라도 이명박이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감옥 갔어요. 예. 박근혜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 탄핵당했습니다. 갔죠. 예. 감옥 갔어요. 예. 윤석열 지금 2년도 안 됐는데 지금 감옥 가게 생겼죠. 탄핵당하고. 네. 이것이 보여주는 거. 특히 박근혜와 윤석열의 사례. 만약 네. 이번에 탄핵당하고 쫓겨난다면 예.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명박은 그래도 뭐 자체적으로 보수 쪽에서 내세운 대권 주자라고 인정해 주자고요. 네네. 그렇지만 그 뒤부터는 예. 사실상 외부 인사 수혈에 가까워요. 네. 박근혜부터는. 네네. 박근혜는 자기들이 이렇게 관리하고 있다가 네. 얼굴 매담 바지 사장으로 내세운 거란 말이죠. 네. 윤석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보수 세력이 자체적으로 대권주를 못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난번에 윤석열을 데려온 것도 그렇죠. 그 내부에서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그 모셔온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예. 근데 문제는 두 번이나 데려왔는데 예. 둘 다 비선이 있는 거예요. 의전증 환자. 예. 둘 다. 예. 그러니까 최순실한테 의전하고 예. 윤석열은 김건희한테 의전하고. 그 비선은 사실 재벌 기득권 세력이어야 하는데 뭐 이상한 사람들. 그 뭐 김건희 또 명태균한테 의전하고. 이 두 번으로 인해서 저는 보수 세력이 예. 외부 수혈도 이제 어려워졌다. 네. 왜냐하면 외부 수혈을 해와도 그렇지. 바지 사장 콤플렉스가 생긴 거예요. 예. 야 국민들이 볼 땐 그런 거죠. 너희들 또 이상한 데 데려왔지. 얼굴 마담이지. 네.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저는 요번에 윤석열의 실패로 인해서 예. 보수 세력의 단독 집권 가능성이 이제 영영 한국에서는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예. 어렵겠다라고 예. 봅니다. 예. 자기들도 그건 느낄 거예요. 예. 우리가 단독으로 못한다. 예. 그럼 이제 정계 개편해야 됩니다. 예. 마치 1990년대에 예. 한국의 신자유주의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민자당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민정민주공화 상당. 예, 김영삼을 끌어들여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나라 그때부터 아주 엉망이 됐어요. 정치가 사실은. 그렇죠. 부산도 그때부터는 여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예.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동서분열을 거의 뭐 그렇습니다. 확고하게 했죠. 그러면서 신자유주의 체제가 확고히 굳어졌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정도의 정계 개편을 지금 시도해야 될 시점이다. 네. 미국이나 큰손 입장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수 대연합 추진을 하려고 할 것이다. 예. 이렇게 보고 예. 거기에 뭐 주요한 대상은 한동훈 일단 들어가야 되고 어쩔 예. 수 없이. 예. 그다음에 이준석, 그다음에 이낙연, 그다음에 민주당의 반이재명파, 조국혁신당의 반이재명파.
조국 혁신당까지? 전 당을 통째로 끌어갈 수는 없어도 일부 이재명을 싫어하는 안티는 끌어갈 수 있죠. 조국 혁신당에서 그 보수 대연합으로 갈 사람이 있다면 이건 정말 너무 충격적인데. 그래서 그쪽으로 총력을 기울이지 않겠느냐. 이 사람들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결국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그렇죠. 모이게 될 텐데. 당 중심이 좀 어렵죠. 현재로서는. 우리 저 소장님 보시기에 네. 누가 유력 주자라고 보세요? 한동훈이가 이제 어렵다면은.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땐 유력 주자는 없다고 봅니다. 없어요. 저쪽에. 마땅히 보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더더욱 이쪽은 보수대연합. 여기에 근거한 네. 어떤 인물 추천. 아마 한동훈을 내세우기 힘들 거예요. 그럼요. 검사 정치 때문에 얼마나 이 나라가 후퇴했습니까? 차라리 반 이재명 민주계열 인사 쪽을 내세우는 게 나을 겁니다. 누가 있을까? 뭐 김동연이라든가. 김동연을? 아니 뭐 이제 예를 들자면 김동연 갈 수 있지. 그런 식으로. 김동연 그런 사람들을 물색하지 않겠냐. 와. 세상에. 이준석은 워낙 또 상처를 많이 입어가지고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김동연 가능성. 아니 그러면 김동연이 가면 저기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가시나요? 친문그룹 일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오늘 충격적인 한 사람을 끌어내셨습니다. 무대 위에 세우셨어요. 근데 설득력 있어요. 어쨌든 근거는 그겁니다. 인물 하나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정계 개편을 통한 보수 대연합을 획책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알겠습니다.